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텔러스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도 Tell Us, 그래서 뭐 통신 관련 그런 기업일까요? 저도 평생 텔러스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딱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Tell Us. 예, 네, 그런 것 그죠? 같습니다. 여하튼 텔러스인데요. 통신사 대부분 사업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K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전화, 무선전화, 케이블 TV,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요즘 보면 KT나 이런 데 보면 저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보안 업무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 텐데요. 케이블 해갖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는 회사라고 되겠고요. 홈페이지 모습은 다들 똑같습니다. KT가 됐건, SK텔레콤 됐건, LG플러스가 됐건, 이 텔러스가 됐건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자기네가 싸게 준다. 번들로 하면 뭐 할인해 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면 그 아이폰 12로 뭐 싸게 준다. 뭐 이런 거가 똑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일단 먼저 그런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의 사업은 좀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생긴 기업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1990년에 생겼고요. 캐나다에는 엘버타주가 있거든요. 중부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가 에드먼튼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민영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완전 민영 기업이 그 국유 기업이었잖아요. 국영 기업이었는데 여기도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출발했고요. 1996년에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요. BC주는 이제 브리티스 컬럼비아주고 일단 서부입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있는 쪽이 브리티스 컬럼비아주에 있는 BC텔이란 것과 합병을 해갖고요. 본사를 아예 에드먼튼에서 밴쿠버로 이전하는 기업이 되겠고 이 사진은 지금 밴쿠버에 있는 본사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시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시어가 우리나라 이제 KT 그리고 이동통신의 SK텔레콤이 1등인데요. 마켓시어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캐나다에서 제일 큰 거는 벨 캐나다가 제일 큽니다. 시장 점유율 42%로 제일 크고요. 텔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에서 서부 쪽에 강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2%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는 우리나라도 ADT라고 있는데요. 보안 경비 기업인 ADT 캐나다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에 이제 보안 부분 이런 쪽도 좀 추가한 회사가 텔러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캐나다의 통신 기업들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그냥 뭐 대형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통신 기업이 다 비슷합니다. 다만 경쟁이 어느 정도 더 치열하느냐 아니냐 정도인데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텔러스, 로저스 이런 거가 소위 3대 통신사가 되겠는데 독과점적인 지위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국내도요.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일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미국보다는 경쟁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3대 통신사가요. 미국은 진짜 경쟁이 심해갖고 가격도 거의 엄청 싸게 요금이 나올 텐데. 통신사가 일단 워낙 많아요. 네, 워낙 많죠. 예. 근데 캐나다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사태 당시에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산을 한 거 아닙니까? 리먼 당연히 없어지고 그랬는데요. 캐나다 대형 은행들은 한 곳도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름 어찌 보면 경쟁이 좀 덜하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게 어떤 캐나다 기업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히 미국 대비 낮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안정성이 좀 강하다는 것이 캐나다 주요 기업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뭐 특이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 통신이나 은행은 미국 기업은 약간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캐나다랑 미국은 이제 거의 같은 경제를 같이 공동체 같이 많이들 일을 하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캐나다 기업 상당수는 이제 토론토 증시 그리고 뉴욕에서 동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물론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만 심볼이 그렇기 때문에 심볼이 같은 경우도 있고 심볼도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갖고 이거 여러분들 혹시 조회하실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룰루레몬 있지 않습니까? 네. 룰루레몬 캐나다 회사인데 오히려 나스닥에만 상장돼 있어요. 캐나다에는 상장 안 돼 있고요. 여러분들 또 아시는 쇼피파이 이런 것들은 나스닥도 상장돼 있고 토론토에도 상장돼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상장돼 있습니다. 이 텔러스도 뉴욕 증시나
토론토 양쪽에 다 상장돼 있는데 심볼이 다릅니다. 뉴욕에서는 심볼이 텔러스하고 TU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T가 AT&T를 T를 쓰기 때문에 똑같기 네. 때문에 토론토에서는 심볼을 그냥 T라고 씁니다. 그래서 양쪽 다른 게 있겠고요. 뉴욕도 똑같습니다. 1996년부터 거래된 것이 되겠고요. 주가는 하여튼 최근 들어서 아직 AT&T나 버라이즌 같은 건 아직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지금 텔러스는 지금 사상 최고가 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텔러스 뉴욕 증시에 TU라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통신주를 처음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통신기업도 아니고 네. 캐나다 통신기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AT&T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그 배당 때문에 갖고 계시는데 주가는 사실 냉정히 보면 재미없거든요. 이제 고배당 때문에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주위에 보면 조금 그 미국 주식 예전부터 하셨던 분은 AT&T 다 갖고 계시는데요. 약간 뭐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를 저는 그 배당 투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배당 성향이요. 뭐 다른 우리 그 미국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배당 성향이 84.7%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난 거 그 캐시플로가 생기면 84%를 주주한테 나눠준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뉴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앞으로 50%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4%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4.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AT&T랑 뭐 그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상장 이래 당연히 꾸준히 배당금 지급했고요. 이걸 보면 이 그림은 주가 위에는 제일 주가고요. 배당금도 꾸준하게 좀 올려가는 추세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 배당금과 함께 배당 수익률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텔러스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도 한번 짚어볼까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기업을 평가하다 보면 한 4가지를 보거든요. 배당 매력, 이런 건 당연히 상위 2% 들어갈 정도로 뭐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임에 불명하겠고요. 사업 독점력도 지금 상위 12%입니다. 이건 거의 독과점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최우수 수준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팬데믹 시기 이후에 이익은 감소했는데 매출은 그렇다고 핸드폰을 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다 보면 딱 이거 아닙니까? 속도를 높여야죠.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또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 흐름 보면 앞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작년에 팬데믹 때 잠깐 떨어졌었지만 안정적으로 사상 최고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T&T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AT&T보다는 저는 이게 오히려 전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여튼 AT&T보다는 버라이즌이나 텔러스가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6명이 매수 의견, 2명이 보유 의견, 전체 의견은 강력 매수에 목표 주가 평균가의 거리감도 4~5%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온 건 아니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캐나다 통신기업인 이 텔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흐름 꾸준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